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손님 등 참솔식당발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되면서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확진 판정 전날에 가진 직원 송별회가 확산을 키운 것으로 추정되면서 방역당국은 방역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이곳 식당에서 일했던 중국인 직원 한 명이 출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9일 저녁. 방역당국은 전날 열린 송별회가 감염 고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이웃 주민 등 모두 13명이 참석했고 이 중 식당 직원 4명과 주민 2명 등 6명이 확진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이 같은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 모임이 식당에서 이루어졌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사적 모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식당이랑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반 사항이 있다라면은 여기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확진자들이 모두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참솔식당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18일 사이 식당을 찾은 손님 중 연락처가 확인된 사람만 338명, 260여 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1명이 확진됐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기간 방문객들에게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확진자 6명 가운데 3명이 외국인 종업원들로 확인되면서 제주도는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진단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익명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제적 방역 관리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참솔식당발 확진자의 최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방문객들의 발빠른 검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직원들이 다른 지역 경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직원 5명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직원 결혼식에 참석했고 이틀 뒤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는 특별 명령이 내려진 만큼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자들에 이어 행방불명됐던 수용인들에게도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70여 년 전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생이별을 해야 했던 유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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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른 사람들.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수용인 10명의 유가족들입니다. 지난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여 만에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20대에 나 혼자 4.3 만난 3남매 키우면 나도 너무도 어렵고 너무 생각이 나도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70여 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게 살아왔고 또 그에 덧붙여서 유족들에게는 뭔가 연좌제니 뭐니 해가지고 아이들까지도 영향을 어떻게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보다 앞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굴레를 벗고 피고인들도 저승에서라도 오른쪽 왼쪽 따지지 않고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용인은 2,500여 명. 지금까지 생존자 26명과
행방불명인 10명 등 36명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심을 청구한 행방불명 수형인 330명의 유족들은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수용인들이 다 사망을 했음을 인정하고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고 그거에 기초해서 무죄 판결을 했다는데 처음 무죄 판결을 했다는데 법률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머지 행방불명 수용인들의 재판은 물론 4.3 특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행방불명 수용인 첫 무죄 선고에 대한 환영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4.3 행방불명 수용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주도도 특별법 개정과 명예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4.3 수용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희생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4.3 유족회 등이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4.3 유족회, 4.3 도민연대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4.3 특별법 개정안 쟁점 검토회의. 여야의 의견차가 컸던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조항 등에 대해 4시간 가까이 토론한 뒤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민주당이 수정에 제시한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위자료 등을 지원한다라고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강구하며 노력한다. 이거는 의무 규정이 아니고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의무화하는 쪽으로 임의 조항으로 하다 보면은 집행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의무 조항으로 담았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추가 진상조사 조항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진상조사와 피해자의 신고 내용은 존중하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추가 진상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제일 큰 거였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였는데 오늘 말씀들 들으니까 그 정도 아니면 서로 이렇게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오늘 답이 나온 거 아닌가. 빨리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정 합의를 바탕으로 배보상 비용 산정 용역에 들어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유족회 등이 합의한 내용을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단체들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제주 4.3에 대한 공개 사과와 공동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등은 오늘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 4.3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워 새로운 인권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 원의 일부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30대 중국인 남자를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신화월드의 랜딩 카지노가 현금 145억 원이 사라졌다며 말레이시아인 자금 담당 임원을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5일. 경찰은 30대 중국인 남성을 최근 국내 모처에서 검거하고 범행 가담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에이전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금 담당 임원의 요청으로 랜딩 카지노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운반하는 것을 도운 것뿐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종결될 때까지는 저희가
코멘트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에요. 경찰은 이 중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145억 원의 일부로 추정되는 3억 원의 뭉칫돈을 추가 회수했습니다. 사라진 145억 원 가운데 랜딩 카지노의 다른 VIP 고객 금고에서 81억 원, 제주 시내 모처에서 45억 원, 그리고 추가 회수한 3억 원 등 모두 129억 원이 회수됐고 나머지 16억 원은 여전히 행방이 미연합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말레이시아인 임원과 또 다른 중국인 공범 한 명에 대해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출신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건 직후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랍에밀리트에도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용 주거단지 토지주 14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휴양용 주거단지가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JDC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나 협의 매수할 권한이 없다며 당초 지급했던 보상금과 법정 이자를 받고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주 400여 명 가운데 1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160여 명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JDC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문섬 남쪽 800m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침수로 침몰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배경은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57살 B씨 등 3명을 구조했고 구조 직후 보트는 침몰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배경은 기관실이 침수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제주시 외도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신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안에 있던 남매가 황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 39.6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 있던 전기 히터에 이불이 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제주 시내 지하 주점에서 포커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9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 예방법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제주에서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제주대 병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도내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의 제왕절개 수술에 성공했고 산모와 아이 모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18일 퇴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출산한 것은 지난해 10월 전남대 병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번째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 관광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융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상반기에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행업계와 관광 숙박업계에 경영 안정자금과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이후 지원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을 1년 더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공설시장과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6개 공설시장의 1,500여 개의 점포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또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는 오늘 6월까지 80%를 깎아주고 공용관리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조사 결과 지난해 공설시장 매출액은 최고 5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들이 올해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전망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최근 제주대 총학생회와 학사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올해 1학기 수업은 지난해 2학기와 비슷하게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강생 30명 이하 강의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30명 이상 교과목은 교수 재량에 따라 생활 방역 준수가 가능한 강의실이 확보되면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제주관광대와 한라대 등도 조만간 수업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 실증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는 급속 충전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충전 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줄이는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고 전기차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배터리 충전 방전 횟수나 성능 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가 61만 대를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61만 5천여 대로 1년 전과 비교해 19,000대, 3.2% 증가했습니다. 한편 친환경 자동차 3만 8천 대 가운데 전기 자동차가 2만 1,000대, 하이브리드 차량이 1만 7천 대였으며 수소 차량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어서 올해 분교 2곳이 휴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곳은 가파초 마라분교와 한림초 비양분교, 추자초 신양분교 3곳입니다. 재학생이 한 명도 없는 마라분교는 2016년 이후 6년째, 비양분교는 2019년 이후 3년째 휴교 위기에 처했고 학생 3명이 있는 신양분교는 계속 운영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